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잠을 설치며 경기를 지켜볼 텐데요. 왜 우리는 90분 내내 그 작은 공 하나에 울고 웃는 것일까요? 또 축구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K리그 프로 선수라는 전반전을 마치고 스포츠 사회학자로 인생의 후반전을 채워가고 있는 분입니다. 신간 골 때리는 인문학을 펴낸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명왕성 교수를 만나볼 텐데요. 축구라는 스포츠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 또 삶의 지혜를 만나보시죠. 명왕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을 진짜 수만 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명왕성이라는 성함이 본명이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본명 맞습니다. 예, 부모님이 지어주신. 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예. 그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 임금왕의 이룰성이라는 그 한자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프로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광판에 명왕성 이렇게 뜨면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이름과 관련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프로 선수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그 전광판에 떠 있는 제 이름을 오래 보지 못했고요. 요즘에 그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면 네. 그 미용실이나 이런 식당 예약하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예. 제 이름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노쇼를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장난이야?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미용실이나 이제 식당을 예약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주로 그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명왕성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2011년에 제가 선수 은퇴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명왕성이 행성계에서 퇴출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왕성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그 이제 명왕성 퇴출이 항상 연관 검색어로 같이 나왔었는데 또 마침 2011년에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이 대형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제가 마치 그 스캔들의 연루가 돼서 퇴출당한 줄 아는 그런 팬들도 당시에는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거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해명을. 네, 저는 그 축구계에서 퇴출된 건 아니고 그 행성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 교수님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확실하게 나온다. 네. 제가 또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자녀분들 이름도? 네, 아무래도 제 이름이 특이하고 예. 또 사실 이 특이한 이름이 이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예, 많이들 예.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저보다 제 이름보다 더 특이한 이름을 특이하면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예. 지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이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와 좀 경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명왕성보다 더 좋은 이름을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 네. 첫째 아들은 이제 말씀언을 사용해서 명언이라고 지었고요. 명언이군요. 예. 예. 둘째는 좀 민첩할 민을 사용해서 이제 명민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구단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계셨죠? 제가 2009년에 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K리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 부산 아이파크 지명을 받아서 입단을 했었고요. 예. 그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없어졌나요? 부산 아이파크는 지금 K1에서 K2로 이제 강등이 그렇죠. 돼서 지금 현재 2부 리그에 있죠. 있고 제가 당시 선수 생활 할 때는 우리나라의 1부 리그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렇군요. 같이 동시대 뛰었던 선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 아실 만한 분이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박종우 선수라고 저랑 이제 입단 동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현역으로서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은퇴를 했는데 네. 지금 부천 FC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호 선수도 저랑 부산 아이파크 입단 동기입니다. 선수는 아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감독님이 황선홍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그 선수 프로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를 제가 2번
이제 파열이 돼서 네. 수술을 2번 했고요. 또 같은 다리에 이제 십자인대가 다칠 때 바늘판 연골도 같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총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 무릎 상태로는 이제 프로 선수로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예. 많이 아쉽지만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개되기로 K리거 출신의 스포츠 인문학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프로 선수를 그만두시고 학자의 길로 접어든 건데 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그 사실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그 부상을 한번 당하면 재활이나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재활도 하면서 저는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고 예. 또 마지막에는 이제는 좀 다른 진로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에 네. 홧김에 그만뒀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하고 그만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예. 또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가 그 초중고 이제 학생 선수를 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예. 항상 이제 그 합숙소로 책을 보내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신문도 구독하게 하셔서 이제 그런 책이나 신문을 꾸준하게 읽고 네. 또 독후감이나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계속 시켜 주셨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 정규 교육 학교 교육을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시기라서 여전히 엘리트 체육 시절이시군요. 예. 요즘에는 이제 다들 수업을 듣는데 네. 제가 운동할 때는 수업을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이런 읽고 쓰는 연습,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영어 과외도 받았었습니다. 네. 선수 생활 하시면서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 기억나는 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진주로 동계훈련을 갔는데 거기도 영어 과외 선생님이 따라오실 정도로. 예. 그 훈련 이후의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제 과외 받고 이렇게 오. 공부를 끝까지 손에 놓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사실 선수 생활 때는 그게 많이 힘들고 그렇겠죠. 또 친구들은 쉬고 놀러 가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 책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비슷했는데요. 예. 축구부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독후감이라든지 읽고 쓰는 연습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운동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엘리트 체육과 지금의 어떤 생활 체육의 그 한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네, 나뉘지 네. 않습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스포츠 전문화, 조기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포츠를 너무 어린 나이에 빠르게 전문화한다거나 조기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는 이제 학업과 그 운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좀 제공해주고 예. 일정 연령대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는 좀 더 한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은퇴 이후에 보통 이제 지도자나 해설위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연구자, 학자가 네.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하시게 될 건가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예. 게 그 대부분의 그 은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이제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역할만 바뀌었지 다시 운동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수 네. 이후에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인데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당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이 좁은 선택의 폭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다라는 예. 점 때문에 은퇴 이후에 진로 선택의 폭에서 조금 더 넓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벗어났는데 그 스포츠 사회학은 제가 선택한 이유가 운동할 때부터 이런
책이나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늘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넓게는 사회 문제인데 결국에 좁게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스포츠 영역에서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학문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스포츠 사회학을 이제 석박사 전공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좀 가슴이 뛰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3년 한국체육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하시고 네. 지금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요. 교수님으로서의 그 수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피어 멘토링이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그 아주대학교에서 202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아주 특이한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1대1 비율을 맞춰서 수강을 하는 수업인데요. 네. 이 수업은 이제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축구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또 일반 학생들은 축구 학생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이런 지식, 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예. 영어 회화라든지 이런 실제로 교수들에게 배우기는 좀 어려운 아주 좀 가볍지만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필요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지식들을 서로 상호 학습하는 이제 수업입니다. 피어가 무슨 네, 뜻인가요? 상호 간에 이제 멘토링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학생들은 어떤 이 축구 전문가에게 운동을 좀 배우고 그렇죠. 축구 선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의 이 교류 그렇죠. 관계가 더 넓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겠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수로서의 15년 또 학자로서의 15년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심장과 학자의 시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몸으로 하는 축구와 이 머리로 해야 되는 공부와 어느 게 더 적성에 맞으시? 적성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운동이 더 편한데요. 네. 근데 이거를 직업적으로 접근해서 예. 무엇이 조금 더 수월하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입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논문 쓰고 연구하는 게 잘 맞고 오. 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운동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거인 것 같은데요.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와. 점이 가장 네.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과 연구자의 분석을 더해서 최근에 골 때리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골 때리는 인문학. 네, 사실 이 골 때리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 전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추천해준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인문학 킥오프라는 제목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 예. 좀 제목이 재미없고 어렵고 또 너무 학술적이고 이제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조금 더 경쾌하고 가볍게 가보자. 네. 대중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보자 해서 예. 골 때리는 인문학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이 아니고 이제 축구의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로 읽는 40가지의 삶의 지혜라는 네.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추천사가 차범근 전 감독님이 쓰셨어요. 어떤 네.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차범근 감독님은 사실 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의 스승님이십니다. 예. 쉽게 말해서 스승의 스승인 셈인데요. 예. 제 고등학교 이제 은사님께서 차범근 감독님께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고 이제 흔쾌히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범근 감독님께서도 추천사의 첫 문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가 책을 써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축구는 사유의 운동장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축구를
퍼포먼스 중심으로만 이제 즐겨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퍼포먼스 중심으로도 축구라는 것을 즐겨도 봤고 또 이후에 은퇴 이후에 축구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축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양한데 네. 퍼포먼스 중심으로의 축구로만 소비를 해오지 않았나. 이제는 좀 더 대중에게 축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사유의 운동장이다라고 사유의 그라운드다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유독 축구라는 종목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예. 야구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네.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 프로 스포츠 영역을 보면 사실 이 축구보다 야구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축구는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사실 축구가 더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축구가 사실 왜 그러면은 국가대표 경기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을까? 야구는 왜 프로스포츠에서 인기가 많은데 국가대표에서는 인기가 이렇게 축구보다는 없을까? 저는 그게 경쟁 구조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혹시 그 피파의 가입국 수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211개국인데요. 예. 유엔의 가입국 수는 193개국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구를 안 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그렇네요.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그 축구라는 인프라의 차이는 국가마다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 경쟁의 장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의 구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야구가 그 IOC 이런 올림픽에 보면 정식 종목으로 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바로 경쟁 구도의 정당성이 이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는 또 두 번째는 축구라는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면서 지도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축구는 땅 따먹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 이 진영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전장의 표현인데 진영으로 침투해서 점유하고 결국에 골을 통해서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전쟁이랑 닮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스포츠라는 종목에 이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무력 전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쟁의 대리전으로서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그래서 마치 이 축구 경기를 이김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만의 어떤 게임의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기 종목 중에 다른 장비 스포츠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축구라는 종목은 공 하나와 땅만 있으면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의 본능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스포츠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제가 제 책에 첫 시작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축구는 정말 공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맞습니다. 있는 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그런 놀이하는 본능을 가장 잘 구현해내고 가장 잘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좀 잘 갖춰져야만 그 하나의 스포츠로서 성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축구는 골목이든 넓은 운동장이든 그다음에 사람이 11명이 있든 없든 맞아요. 변형된 형태로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놀이하는 인간을 가장 잘 구현하는 문화가 스포츠가 아닐까. 축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승부의 세계인 만큼 뭐 즐길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점수 이런 걸로 다 평가를 받고 또 이긴 팀과 진 팀이 명확히 나뉘고 또 어떤 선수는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만 끝나는 스포츠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승부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 토너먼트제다 보니까 무승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맞아요. 이제 좀 잔인하게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연장전도 가고요. 스포츠가 바로 이제 축구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유독 이 축구 종목에서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에 이런 패배의 원인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사실 우리는 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어렵지 않게 경기 후에 SNS에서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수로서 또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관중은 좀 쉽게 비난을 하고 요즘은 또 SNS나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도 또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선수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이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그 방법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렇죠. 이런 비난 이게 아무래도 익명성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특정 선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게임의 희생양, 제물양으로 삼아서 그 선수를 비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선수의 가족이나 이제 자녀의 SNS 계정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팬들도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두고 인간의 품격을 훈련하는 무대라고 표현한 대목도 인상적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 이 축구만큼 이 윤리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또 품격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축구 그 90분 경기만 보지만 예. 사실 이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 준비하는 자세, 예.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경기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중에는 이제 규칙이나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결국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세. 또 마지막에 경기 후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 저는 이 축구의 모든 이 세 가지 과정이 개인의 품격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한신대 특수체육과의 명왕성 교수님과 함께 축구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고 계세요. 교수님의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잘생기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 중에 노루 패스에 대한 분석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선수들은 정말 감각적으로 안 보고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죠. 아무래도 이런 노루 패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반복된 훈련, 그 다음에 감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료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 저 공간에 공을 보냈는데 네. 저 공간에 우리 팀 동료가 있을 거라는 믿음까지 있어야만 이 노루 패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노루 패스는 정말 이 한 선수와 동료 간의 노력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골 세리머니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세리머니가 가장 인상적이셨을까요? 네. 먼저 제 세레모니를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게 저는 중앙 수비수였기 때문에 골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근데 동료들 특히 이런 대회를 앞두고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골 세레모니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루틴이 다 있어서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골 세레모니를 많이 하고 이제 특정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아내의 출산이라든지 뭐 동료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를 기념하기 위한 세리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세리머니 관련해서 책에도 사례를 좀 조심스럽게 하나 추가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에
그 부산 아이파크 선수였던 이상원 선수가 그 경기 당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장례식 대신 경기장을 묵묵하게 이제 지켰던 그런 예. 경기였는데 또 그날 이상원 선수가 득점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상원 선수의 득점 이후의 세리머니가 사실 아직까지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예. 기억이 되고 가장 지금까지 본 세리머니 중에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네. 득점을 하고 나서 하늘을 보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은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득점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득점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감정을 숨기고 경기에 임했을까 그 울음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선수가 이제 골 세레머니를 특별히 하지 않고 울음 세레머니를 한 거죠. 그때 동료들이랑 코칭 스태프가 모두 그 선수를 둘러싸고 함께 그 고인을 애도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세레머니가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정말 축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을 가진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축구에서 배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기술이나 교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 헛된 노력은 없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아마 축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이제 교훈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축구 그만두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15년 정도 제가 학생 선수와 프로 선수를 했었는데 15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느낌? 백지화가 되는 느낌이 그 느낌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 쌓았던 걸 다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니까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고 잃었느냐 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 때 얻었던 축구 기술보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이 사실 이제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잃었다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했던 노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헛된 노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네. 흘린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승부차기에 나선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네.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네. 또 때로는 그 축구의 자책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 뭐라고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멀리서 물론 이제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찾기보다는 이런 학생들이 사실 매주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대상으로 제가 매주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어떤 거창한 기술적인 조언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지금 현재 이 힘든 상황에서 너네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더 자주 만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하고 좌절을 겪은 사람들한테 이 솔루션보다는 저는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때로는 이 좌절한 사람한테 보내는 조언이 오히려 큰 좌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 힘든 시기에는 너무 버겁거든요. 이런 조언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회복하는데 좀 더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 좀 더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조언을 들어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생각나네요. 때로는 지금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맞아요. 잘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격려가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책 내용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자유의 경계라는 표현을 적으셨어요. 좀 우리 축구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대로 오프사이드가 없는 축구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골대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대 앞에 모이고 또 패스 플레이는 아마 실종될 겁니다. 그냥 뻥 지르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킥만 잘 차는 선수 네. 몇 명이 뒤에 돼 있고 그 가장 문제는 키 크고 힘센 선수들이 골대 앞에 모여서 정말 전투 투박한 축구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규칙 하나만 없어졌을 뿐인데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투기장에 이제 가깝게 되는데요. 저는 꼭 이게 오프사이드뿐만은 아닙니다. 축구에서의 규칙은 사실 우리가 늘 경기하면서 이런 규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규칙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공정한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칙은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의 조건이다. 이렇게 좀 책에도 실제로 그렇게 좀 담았었습니다. 네.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명왕성 교수님의 다음 이 축구공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사실 늘 저는 멀리 이렇게 미래를 잘 보진 않고요. 당장 제한테 맡겨진 가까운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곳은 대학교고 또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주어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청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을 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교수님 목소리도 참 좋고요. 교수님 생각도 잘생기셨다고. 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시라고. 네. 학생들일까요? 그러게요. 네. 동료 간의 믿음이죠. 하트 이렇게 보내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을 딱 40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축구 중계를 그냥 일반 팬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경기 전체의 맥락을 보려고 늘 노력해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네. 또 마냥 또 즐기기는 좀 어렵고 항상 뭔가 분석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 축구가 10배는 더 재밌어집니다라고 이제 책의 마지막으로 써놓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대표 선수들에게 또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도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또 이렇게 벌써 또 이렇게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축구 선수들은 특히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라운드 위에서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선수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월드컵 축제를 꼭 놓치지 마시고 또 혼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또 마음껏 월드컵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축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골 때리는 인문학을 펴낸 하신대 특수체육학과 명왕성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